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저는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 옵션 만기가 굉장히 잔잔하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동반 매수를 나타내줬다 이렇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기관에서의 배당 투자를 관련된 여러 가지 차익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결국 지수는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저는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뭐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주 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요일과 화수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났던 증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거래대금은 24조. 그래서 거래대금은 여전히 많다가 됩니다. 다만 거래대금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주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6,700원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가 1조 4천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가 4,800억 출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들어왔었던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2월 만기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에서는 아직까지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2월 만기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선물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0.3% 정도, 그러니까 지수보다 조금 더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430.1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누적순 매도 같은 경우는 축소가 되어서 25,800계약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 역시 장 마감 무렵에 선물 쪽에서가 조금 더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배당 투자 관련해서 급격하게 물량이 나온다기보다는 앞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차익 거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강보합 이상 최소한 마이너스 0.15% 이상을 유지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뭐 만기일날 영향이 뭐 거의 없었다 되겠죠. 그래서 보합권 정도 강보합으로 끝났다 동일하게 나타났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뭐 거래수만큼 급격하게 증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계속해서 13조대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507원 매수를 했고 기관이 910억 매도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소폭의 매수를 하거나 소폭의 매도를 한다 정도고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작은 구조 동일하게 전개된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상승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따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사망자가 9개월 만에 발생을 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춘절을 또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었었다. 하필이면 또 춘절 연휴 직전이었기 때문에 춘절에 따른 대규모 이동이 결국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확산되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퍼졌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되고 소폭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춘절을 앞두고 경계감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 발표했던 경제지표에서는 수출지표 같은 경우가 18.4%로 컨센서스 15%를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지표를 그대로 보여줬다 되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시총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 퇴출이 되지 않는다. 그 블랙리스트에서 제외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일부 그 외적인 종목군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이 부분도 악재로 인식이 되었다 됩니다.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장중에 미 선물 같은 경우가 0.15% 정도 약세가 되었었고 S&P 같은 경우가 0.15% 정도 소폭 선반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파월 연주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다가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 파월 연주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시국에서 추구 전략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노라는 건 너무 이른 시기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우려했었던 테이퍼링 이쪽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줬다 됩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고 있고 그게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할 경우는 준비한 정책이 또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완화시켜줬다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국채 수익률은 나중에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추가 부양책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2조 불 정도의 규모 기대를 했던 부분이 1조 9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주로 내용 자체가 이제 개인들한테 추가적으로 앞전에 이제 2,000불을 안 줬었는데 추가적으로 앞전까지 합쳐가지고 2,000불을 지급한다는 걸 비롯해서 실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기대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이제 부양책을 합의를 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한테 추가적으로 비용을 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발언을 했던 건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다 이제 종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라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발표할 텐데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추가적인 호재나 악재가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자체가 시장에서 추가적인 호재성이 없다 그리고 기대했던 부분이 다 나왔다가 되니까 여기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발생이 되었다는데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역시 차익 실현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8월 연준의장이 발언했을 때 장중에 조금 하락했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바이든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의. 그래서 그 부분이 국채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국 항공이라든지 에너지, 반도체, 금융, 에너지, 뭐 산업재 같은 경기 관련 쪽에서가 강세에 뛰었다는 거고 기술주라든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약세에 뛰었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은 시장에서 이렇다 할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든지 시장 전반적인 호재나 악재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라서 그 등락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유가 역시도 소폭 상승해서 53불까지 올랐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7% 정도 상승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90을 중심으로 해서 깼다가 올라왔다 반복하면서 90.2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 원달러 환율도 전일 1,1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었는데 1,095원으로 소폭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1.12%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 약 3%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똑같죠. 직전에 고가 라인대를 갔지만 결국은 위에서 음봉으로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하락폭은 0.12%라는 약벌은 마음되는데 시장에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악재거리다라고 우려했던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러면 호재거리도 현재는 없다가 되겠죠. 호재가 소멸되었으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장까지 나왔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쪽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제한적인 부분이 동일하다 되는 것이고 하단 라인대를 지켜주는 과정이 나올 거냐 이탈을 할 거냐 이 부분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S&P 지수인데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P 지수 실제적으로는 채널의 상단자리가 되는데 이 라인대를 저항으로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위에서 지금 현재 직전에 고가 라인대 못 간 상태에서 저항을 인식하고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의 중간보다 조금 윗자리에 와 있는 상태인데 하단 자리 때까지 아직까지 S&P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보합권 전후에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중형 지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에 반해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가 약보합으로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슈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우선은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나왔다. 이 부분이 여행이라든지 항공, 카지노 이런 쪽에 대한 강세로 연결되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지주회사 중에서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이제 뭐 LG 화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를 또다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든다는데 그에 따른 상위 지주사인 LG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 지주사 전체적으로 강세에 뛰었다 되고요.
그리고 대형 2차 전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것보다는 SKC라든지 포스코케미 같은 중대형 2차 전지가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그리고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이 나타났지만 반대로 중형 제약사들은 일부 또 급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시총이 굉장히 높은 대형, 초대형주보다는 중대형 쪽에서가 전반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지금 약간 제한적인 흐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대금도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이제 수급 자체가 약간의 이슈라든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중대형 쪽으로 매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중형지수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11월 달, 12월 달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1월 달에 총 최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이제 8일, 9일 이때부터 해서 12월 한 23일 이때까지가 대형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주로 나타난 반면에 중대형 그리고 코스닥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형지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연초 연말에 초대형주들 이쪽에서 급등이 나타나 그 반대로 중형이라든지 코스닥 이런 쪽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겠지만 상승폭이 작았다 되죠. 그러니까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고가 라인대를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시세를 마디를 못 뽑아다 됩니다. 그래서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과정까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쪽에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을 때 거래소가 현재 국내 증시에서의 퍼라든지 PBI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여전히 조금 더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싸다가 되는데 어느 정도 할인율을 축소했다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중형지수 같은 경우를 이제 밸류를 보게 되면은 중형지수가 현재 시장 자체적으로는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가 조금 넘어간다 정도가 되는데 올해 실적 전망 3개월치 동안의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실적 자체는 상당히 높게 개선이 된다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8월 볼 때 현재 코스피 지수가 15%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11.2% 정도 되고 자산 가치로 볼 때가 시장이 현재 1.2에서 1.4 PBR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약 1%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형 지수가 결국 중대형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금 오랜만에 매입이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 2,400 정도 들어왔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군이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물산, 신한지주, 기아차, 뭐 휴젤, LG전자,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까지 해서 종목군들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매도가 있었고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매도가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매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어제 워낙에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매수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종목은 많이 매수했지만 이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되는데 LG전자와 SK, LG디스플레이, CJ제재단, 금호석유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가 100억 이상 들어왔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열사로 보게 되면은 LG전자 계열 그리고 SK그룹 그리고 CJ 계열 이런 쪽이 주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특허 관련 그 LG화학하고의 배터리 관련 소송 관련해서 좀 안전 뉴스가 나왔다 부분에서 매도가 좀 컸었고 세트리온 그룹 역시 매도 나왔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쪽에서 역시 매도가 나오면서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매도가 떨어졌다 됩니다. 자, CJ 한번 보도록 하죠. CJ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CJ 같은 음식료 업종 이런 쪽에서가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물가가 올라간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웰 연준장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이 된다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게 될 경우는 제품 가격의 전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감소가 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될 때는 시장에서 오히려 제품 가격으로 전이시키는
그 가격폭 자체가 원자재의 상승분보다 더 높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됩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내수주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계열사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올해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어제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럼 실적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CJ가 자회사로서 CJ 제재당에 대한 지분을 약 45% 정도 가지고 있고요. EMM에 대해서도 약 44.8%, 그리고 CJV가 39%, CJ 프레시웨이가 4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정도 나왔을 때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CJ 제재당이 이 이익을 대부분 찾아줬다 됩니다.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CJ 제재당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었는데 반면에 CJ EMA라든지 이런 쪽, CJ CGV라든지 이런 쪽은 이익이 작거나 적자를 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해는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올해는 실적 전망이 약 1조 7천억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로 따질 때 주가 수익 비율이 약 6.4% 정도, 6.4% 정도 되니까 시장 대비해서 확연하게 싸다 되는 거고 자산 가치가 역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0.5에서 0.6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 대비 여전히 싼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3조가 좀 넘는 기업인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급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CJ를 차트상에서 보게 될 경우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장기간의 하락을 보여줬었다는데 이 부분을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가 됐을 때 돌파를 했었고 지지를 밟고 추세를 넘어가면서 상승으로 넘어왔다 되는 거고 기본 마디폭이 이 마디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움직였다 되는데 이 마디를 넘어갔다 되기 때문에 12만 1,500원짜리 전후가 1차 기본 마디폭이 될 것이고 나중에 향후 15만 5천원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지수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저께 설명해 드리려다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볼 때 작년에 코로나 인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무너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가 시장에서 단기간에 49.3%라는 대규모의 상승이 나타났다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기간은 어떻게 됐냐? 앞전에 여기서 약 11주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약 20주 가까운 시장에서의 조정 형태, 기간 형태가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다시 이번에 가파르게 움직일 때 이번 주까지 약 11주 동안에 고가가 이제 48.3%까지 상승했다가 되기 때문에 앞전에 시장이 무너졌다가 올라왔을 때의 상승폭만큼 뽑아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인데 이 당시 그럼 대형지수가 어떻게 되냐? 시장이 무너졌을 때가 시가총액이 865조였고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때가 1,300조 정도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자산가치 1.0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시총이 약 1,750조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자산가치로 볼 때는 약 1.4 PBR 정도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대형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도 있고 국내 증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대형지수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이나 코스닥에 비해서 저평가가 너무나 길게 이어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형 쪽에서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 시가총액이 830조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평균 일평균이 6조 5천억 많을 때가 거의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한 10조 가까이 늘어났었다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재 1750조까지 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일평균이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대형 쪽에서만 약 17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형성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고객의 탁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끌고 갔다는 말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고객의 탁금이 지금 현재 70조가 넘어갔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중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 고객 탁금이 40조에서 60조 사이 물론 이때는 뭐 IPO에 따른 물량이 한 번씩 들어오긴 했었지만 이때는 시가총액이 1,300조였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1,750조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 부분이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다면 예전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시장의 가격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예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번 주 주요 이벤트였던 세스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스가 끝났다 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예전에 LG전자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을 했다 되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제품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스에 대한 모멘텀은 별로 거의 못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스탠스 변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가 된 케이스가 됩니다. 다만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의 국제 수익률의 상승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부분은 동의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도 무난하게 끝났다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주가 사실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였었는데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번 주 3055에서 3182포인트 이 라인대가 기본 밴드였었는데 이 밑으로도 떨어지고 이 위로도 한번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를 여전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은데 환율이라는 부분이 왜 계속해서 언급을 하냐면 달러 인덱스가 90을 넘어서서 92, 93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이 약 3% 정도 올라간다면 국내 원달러도 올라가지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평가분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율에 대한 영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1,100원에서 1,110원을 상향을 돌파하게 될 경우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정점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라든지 시가총액의 상승이라는 부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전에 41조라는 거래소에서의 거래대금은 굉장히 컸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 그 다음에 44조, 31조, 25조, 24조 조금씩 나타났는데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어느 정도 앞전만큼 급증세가 나타나는 게 어려진다고 보기 때문에 겨우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서 굉장히 강하게 가면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최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체크를 하지만 이쪽에서는 단기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고 단기적으로 시세폭이 앞전만큼 나타날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중심의 상대적인 상승률 낮았던 종목이라든지 업종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봐야 될 게 결국은 덜 오른 실적 개선과 밸류 메리트가 높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접근하신 것이 좋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는 원래가 시총 상위 최대형으로만 주로 움직이는데 현재 종목 수가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시장에서 상승이 이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때 종목이 많으면은 올라간 종목이 있고 빠진 종목이 있으면 계좌는 실질적으로 거의 제자리 또는 소폭의 상승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주식을 더 압축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 시총 최상위 대형 쪽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면은 중소형 쪽에서 종목별 움직인데 대신에 포트를 잡는다, 중장기 투자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이신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이렇게 한 주가 끝났는데 저는 다음 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